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이 그거야. 궁금하다. 핵심이 뭐냐면 네. 자,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늘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임대주택과 집값 상승 연관성은 적다라고 했고요. 임대주택 대부분 3억 미친데 집값은 9억 초과해서 많이 올랐다. 반면 서울시나 시민단체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물이 묶인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보다 세제 혜택이 더욱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아 투기는 더욱 확산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장관님까지 나서셔가지고 다주택자 집 팔아라 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 자체를 그냥 내비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 임대주택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삼아놨는데 그걸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민간 임대주택 등록 많이 하면 사실 시장에 매물이 묶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장에 재고주택 매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제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 제도 때문이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간 의무임대를 해야 되니 매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팔면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묶인 거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매물을 축소시키게끔 하는. 그러니까 매수자는 어느 정도 있는데 매물이 적으니까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어긋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한 연구원이 아니다. 그 판단 잘못됐다. 매물이 이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6억 이하 주택들의 혜택이 있는데, 그렇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6억 밑에가 어딨냐. 그렇죠. 공시가격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들을 안 하고 있고, 사례들을 보면 강남 뭐 이 사구, 그 해당 구에 임대한 등록 퍼센트를 보면 0.몇 %에서 뭐 2.8%,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쪽에 있는 주택들은 주임사를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급감했다는 이유는 임대 사업자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 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라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또는 시장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그런 그렇죠. 시장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물건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안 내놓은 것일 수 있지 주임사 대책 탓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부동산 카페에도 댓글 질문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니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감정원의 이 연구원께서 하신 말씀을 100%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죠?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게 9.13 대책 이전까지는 혜택이 많았고요. 9.13 대책 때 혜택을 많이 줄였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줄이는 게 9.13 이후에 매수한건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9.13 대책 이전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들이라는 게 보면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배제, 또는 뭐 이제 보유세 감면, 보유세 감면이죠. 재산세 감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그 장기보유공제 적용, 장기보유공제 적용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70% 해줄 거냐, 뭐 100% 해줄 거냐, 뭐 이런 등등 조특법에 따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이 그거야. 뭐? 궁금하다. 핵심이 뭐냐면 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랑 네. 장기보유공제 적용.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진짜 커요. 8년 이상 임대하면 70%까지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해주거든요. 네. 이건 양도차익의 70%를 아예 까고 들어가는 거니까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데 그마저도 중과 배제를 하게 되면 지금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들이 가격 상승한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회피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지인 압구정동에 있는 사는 지인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젊어. 형님 그거 저희 동네는 그거 나왔을 때 많이들 등록했는데요. 당연히 6억 넘지만 그 당시에 많이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머지 혜택들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보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실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매물 잠겨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반대로 또 뭐냐면 앞으로 잠길 수도 있는 거야. 상황 봐서 9.13 대책 이전에 매수했던 물건들은 상황 봐서 그냥 묶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혜택 받아서 팔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제가 사실 원래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명의분산을 좀 이제 하려고 부부간증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가 살아 있는 거야. 왜냐하면 9.13 이전에 취득한 분이라서 아 이거 되는 거였어. 그래서 같은 질문을 이거 종부세 배제 되나요? 양도세 중과 배제 되나요? 요거 장기보유공제 적용 되나요? 등록하면 그리고 등록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임대료를 높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적용은 언제부터 이 5% 제한을 가네 지금 기존에 임대차가 있는데 이 내용 갖다 묶어가지고 이 젤라가 내분한테 물었어. 답변들이 다 같아. 돼. 그래서 이제 모르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 또 법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증여를 하면 증여취득세는 되게 높거든요. 증여취득 진짜 높아. 증여취득세 내고 증여세 부부간 증여이긴 하지만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고 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임사를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제 올 봄 정도에 확실히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부부간 6년 증여는 10년 동안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10년간 합쳐서 한 번이죠. 6억인데 써먹으면 못 써먹는데 기임사를 내면 네. 쓸 수도 있고 네. 또 명의가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사실 지금 마음은 거의 지금 정부가 남겨주었던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사를 써먹어야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돈도 안 들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둘 얘기가 다 맞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대부분이 3억 미치라고 얘기했지만 뭐 9억 초과하는 임대주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억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이런 혜택 때문에 묶여 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은 감정원 얘기하는 것도 맞고 서울시나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것도 맞다. 서울시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사가 확실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네. 국토부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해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만 나오잖아요. 바로 보도 해명자료 다음 날 나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급 물량 문제 없습니다. 공급 물량 문제 있어. 기사 나오면 바로 해명자료 나오고. 선제 대응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되게 대응을 빠득빠득 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다음 날 나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음. 제가 볼 때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 언론에서 흔드는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국토부의 다급함이 조금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잘 충실하게 좀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해명에 좀 미심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저도 봤는데 막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네네. 나와요. 다음날. 그래서 비상대책 TF가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별스타 보시면서 자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따라가시다 보면 좀 더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